홀리캠핑 대구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MC 1호! 네, 그리고 강무강트 창량하시는 강찬 목사입니다. 말레이시아에 갈 때마다 너무 귀하게 사역하신 선교사님을 보고 사랑에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되셨는데 차병규 선교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서말레이시아에서 8년째 원주민들과 미얀마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차병규 선교사입니다. 자, 딱 요거로 갔다가 말레이시아어로 부탁드립니다. nama saya 차병규, saya tinggal di Malaysia. saya 갑자기 네. 아빠까방 뭐라고요? 반가 그런 것 같은데요? 진짜 반가워요? 반가가 아니고 아까 반가 잘 지냈니 이렇게 그런 말 쓰는구나. 저희가 또 선교사까지 모셔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신기한 거는 오늘 그 선교지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가본 그 대구라는 장소는 사실 부산에 있던 선교 전초기지를 대구 쪽으로 옮겨와서 맞아요. 시작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선교사님의 그 느껴셨던 것들이 되게 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희가 홀리캠핑 이제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시작해보려면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저희가 역사를 이미 밀양편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던 게 이거였어요. 윌리엄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다음에 할 대구편에서 대구 제일교회를 어차피 방문할 거기 때문에 그때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네네네. 윌리엄 베어드는 사실 밀양에서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도 책자 딱 하나, 그거 하나만 주고 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강력한 또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윌리엄 베어드에 그렇게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조금 짧게 잘랐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만큼은 대구만큼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대구를 오시기 위해서 왜냐면 여러 군데를 사실 많이 돌으셨대요. 뭐 안동, 울산, 뭐 밀양 당연히 가셨고 이 와 보니까 대구가 사통팔달이 잘 됐죠. 그렇죠. 예, 길이 다 뚫려 있고 그래서 대구가 맞겠다 싶어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한 3번인가 4번 오셨는데 허락을 안 내주셨어요 전혀. 왜냐면 거기 너무나도 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이 있었던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 경상도 선교본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이 부산에 자리 잡은 이유는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오면 가장 처음 지점이 부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선교본부를 해놓고요. 이 베어드 선교사님은 이 경상도는 물론이지만 충청도 남쪽, 강원도 남쪽, 전라도 동쪽까지 다 담당을 했어요. 했는데 1893년에 베어드 선교사님이 영남대로를 따라서 드디어 대구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대구 제1교회가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세우셨던 대구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제1교회가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1893년에 첫 예배를 드렸다. 베어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자리 잡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저기 있어요. 저기가 원래 제1교회 자리입니다. 그때도 베어드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런 건물이 없었겠죠. 그래도 베어드 선교사님이 초가집 그리고 기와집 같은 한옥을 많이 샀어요. 많이 사서 하나는 물론 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영남 지역 최초의 교육기관이었던 개성학교를 하고요. 그때 우리 여자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던 시절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불원 선교사님께서 영남 최초의 여학교였던 신명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재중원, 그때 감령, 그게 바로 대구에 있었어요. 그리고 대구는 사통팔달로 교통이 굉장히 뚫려 있는 좋은 곳이었어요. 미국에서 건너오면 첫 번째 닿는 도시이긴 하지만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외진 곳에 있었어요. 이 경상도의 중심이 대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산에 있던 경상도 선교본부를 대구로 옮기게 됩니다. 도 좀 강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의미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번을 하셨는데 그 허락도 안 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드 선교사님은 계속 가셨고 배우드 선교사님이 드디어 옮기게 되십니다. 위리엄 배우드 선교사님은 1년을 채 안 계시다가 다시 올라가십니다. 서울에서 또 이렇게 부름을 받으시고 마페 선교사님의 위에서? 부름을 받아서 네네. 평양 쪽으로 평양으로 가서 다시. 숭실대학교 사실 숭실대가 처음에 생긴 게 뭐 서울이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 평양이 먼저 먼저. 나오죠. 저희 나라로 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씨앗이 떨어지고 그 나머지 씨앗은 떨어졌으나 이제 키우신 건 천암 예, 천안. 아담스 네네. 네, 그때 평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페 선교사님이셨잖아요. 베어드한테 콜을 하게 됩니다. 베어드, 너 경상도는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주고 너 빨리 평양에 와서 나를 좀 도와다. 이렇게 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결국 평양에 가셨어요. 아주 큰 일을 하게 되죠. 바로 숭실대학을 설립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이 경상도 선교본부를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애니 베어드의 남동생인 아담스에게 맡깁니다. 처남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구 경북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제임스 E. 아담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안의화 선교사님이세요. 애니 베어드의 동생, 또 남동생. 네. 예, 이렇게 또 이어지는 역사들이 좀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게 7개월, 8개월? 길어봐야 10개월이에요. 10개월 만에 교회 세우시고, 거기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옮겨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을 또 씨앗을 심겨놨는데,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의 우리가 깜짝 놀랐다. 오늘 사실 보시고 그러니까요. 대구 제일교회 좀 아니 대구 제일교회도 그렇지만 네네. 그 제일교회 주변에 네네네. 이루어져 있는 뭐 선교사님 저택이라든가 뭐 독립만세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YMCA 이 건물들 네.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씩 확장해 돼가면서 네네네. 거기를 완전 전체를 어떤 복음 전초기들을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는 그거 플러스 제일교회가 그 근방뿐만 아니라 이 대구 전역에 대구 전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의 어머니 같은 교회다라고 거기서 분리개척이 나오더라고요.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대구 최초의 교회인 대구 제일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어쨌든 씨앗을 뿌리시고 옮기시고 또 발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장소가 되게 신기했어요. 원래는 거기가 사실은 달성 서씨 가문의 선산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 네. 그리고 그 가문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지문들 묘가 묻히면 우리도 잘 되게 될 것 그렇죠. 같고 정말 몰래 보증료를 그래서 이 안녕한 선교사님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저기 학교와 병원을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둘러보는 중에 이 언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언덕은 그때는요 여기가 달성서씨 가문의 문중산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불모지의 땅이었어요. 달성서씨 가문한테 찾아가서 어르신 이 땅을 우리에게 좀 파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안 판다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은 아이고 미국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문화를 모르고 왜 하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땅을 사려고 합니까? 내가 진심으로 충고하건데 제발 그 땅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은 늘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교비가 늘 부족하잖아요. 아주 헐값을 주고 이 넓은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동산이다. 우리는 인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체가 질비했던 그런 곳인데 선교사님이 그 동산을 보시고 사시기로 계획하신 그곳에다가 담쟁이 넝쿨을 심으셔서 네네. 그때부터 불러진 이름이 푸른 담쟁이라고 해서 청라 언덕이라는 청라 이름을 얻게 언덕이라는 되었고 이름을 가졌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이어보면서 좀 실은 위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행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거기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왔다 가시면서 다져놓으셨는데 정작 일으키신 분은 네, 그 처남이 네. 그런 거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그냥 다 주고 갈 수 있을까? 사실은 거길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나였으면 그 자리를 닥차고 서울에서 부른다고 갈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도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냥 저도 이제 전도사를 15년, 18년 정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강도사 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내리고 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커가는 처음 던졌을 때 그 기쁨을 알거든요, 저도.
그리고 첫 던졌을 때 그 복음을 아이들한테 전했을 때 그 기쁨.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내가 그거 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쉽지 않았고. 피와 땀이 있고 어쨌든 그쵸. 시간이 들여진 시간이 있는데 그쵸. 그것을 어떤 큰 열매를 보기 전에 또 다시 옮긴다는 건 큰 결단인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여튼 해봤어요. 내가 무조건 뭔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맞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실타래처럼 연결해서 나는 요것만 하면 다른 사람은 또 요것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누군가 또 연결해서 뭔가 또 맞아요. 계속 그림을 그려갖고 그 그림이 지금 저희까지 사실 온 거잖아요. 맞죠. 네. 제가 그 부분에서 좀 감동했었던 게 이제 다음 사역자한테 넘겨줬을 때 얘네 나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도 솔직히 있어요. 얘네 나 아니면 안 돼. 솔직히 얘네 지금 빨리 내가 이렇게 손 끊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얘네 놓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대부분. 예,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비해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거를 믿고 내가 나아간다면 그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여기서 해보게 됐는데 사실 이걸 또 토스에서 저는 선교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어떻게 내려놓고 오는 상황도 있었고 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또 되셨을까?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또 하시는 건가 아니면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 사실은 이제 이게 궁금해서. 선교로 나가기 전에 이미 다짐이 좀 되어 있었어요. 오, 네네네. 왜냐면 선교지의 목적은 선교사가 필요 없는 선교지가 선교사의 목적이다. 그래서 네. 내가 가서 정말 선교사님처럼 일하게 되지만 내가 필요 없는 곳을 만들어야 그게 선교의 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것도 결국 현지 선교사 사역자들이 해줘야 우리가 빠져도 지금까지 오는 것처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미 선교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또 선교학 전공을 배웠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이미 내려놓고 내 게 아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구나.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어디라도 그쵸.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처남 그렇죠. 제임스 아담스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분이 또 완전 기틀을 다 세우신 분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대구에. 이미 하지만 이제 그 감사한 거는 배어드 선교사님의 네네네. 이제 매형이죠. 그럼요. 매형이 그걸 받아서 감사하게도 이제 그 기반을 그 기축을 삼아서 그 위에 보면은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가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탁월한 게 본인이 혼자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훌륭한 자기의 동역자들을 다시 불러서 맞아요. 그렇죠. 네. 교육, 의료, 의료, 의료. 그리고 문화 네. 네.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았다.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대구의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인데요. 한 분은 물론 아담스 선교사님, 한 분은 부인이 대구 신명여학교를 설립하셨던 불원 선교사님, 동산병을 설립하셨던 전순 선교사님들 이런 게 대구의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그때는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몸이 그러잖아요. 뭔가 전도할 때는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에 맞추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조그마한 어르신을 저 언덕 위에 올려놓고 이제 선교사님은 쳐다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이곳이 이제 신명여학교 부마테 선교사님, 그 브루온 선교사님 부인이었던 부마테 그죠? 그 마르타 스콧 브루온이라고 하죠, 그죠? 브루온 선교사님, 신명선 선교사님께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지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거의 거린으로 떠돌다가 객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원순 선교사님이 나 혼자 보시 애락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리고 대구에서 처음으로 그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일을 해서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챔리스 선교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해서 처음으로 이 애락원에서 그 양계 계란 있잖아요, 그죠?
그 계란을 처음으로 대량으로 생산한 곳이 바로 에라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도 기본이 되는 그죠? 거죠. 왜냐면 계몽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음만 있다면 이게 그 세대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이게 다음 세대로 그쵸.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선교지나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작은 집 한 채를 구입을 해서 그게 바로 우리 대구 제일교회의 시초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동서 의료원의 시초도 됐잖아요. 그렇죠. 의료원의 시초가 제중원. 되기도 하고 제중원의 시초가 되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곳에서 정말 동역자들과 함께 작은 곳에서 시전하시면서 나병 환자들도 역시 관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에라곤의 시죠. 네, 에라곤의 대구 제일교회가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저희 나무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많은 문학가들이 예술가들이 그 교회에서 듣고 보고 특히 이곳은요,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이곳에는요, 일찍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현대 음악의 아버지들, 현대 문학의 아버지들, 그리고 현대 화가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도 바로 되고 있습니다. 몽마르트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요. 나이가 한 300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팝입니다. 현재명 나무예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설립자이고요. 우리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죠. 뭐 언덕 너머의 개성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저 나무 아래에서 그 주옥 같은 명곡들을 많이 악상을 떠올렸다고 해서 저걸 현재명나무라고 해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의 설립자였던 박태준 선생님께서 개성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개성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심영학교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주 학생들이 귀하던 시절에 멋진 남학생과 예쁜 여학생이 아침 저녁으로 늘 만나잖아요. 그럼 스토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요즘처럼 쉽게 사귈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박태준 선생님이 나중에 배우도 선교사님께서 세우셨던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마산에 있는 창신학교에서 음악 선생을 해요. 거기에서 시인이었던 노산 이은상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멋진 마산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자기 첫사랑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 노래가 태어나요.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 백합 많이 펴 있습니다. 백합 아까 네, 많이 펴있었죠. 엄청,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저게 바로 또 그 노래의 이제 배경이 바로 이곳이죠. 현정명 선생님께서 사랑했던 여학생이 바로 현재명과 절친한 친구였던 박태준 선생의 첫사랑이었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나설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박태준 선생 굉장히 부자였고 아주 미남입니다. 잘생겼어요. 조선의 미남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여성을 두고 한 사람은 동무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애인 생각이죠.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집 앞을 쓰게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MC도 그렇고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 다 기독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죠? 네. 지금 대한민국에 잘 나간다는 가수들도 크리스찬 출신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교회를 다녔던. 지금은 많지만 그 당시 저희가 좀 어렸을 때만 해도 그쵸. 교회밖에 교회였거든요. 없죠. 문화 선도 저자가 교회였죠. 그랬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저희가 또 그 이후에 좀 다 나갔지만 YMCA 우리 조선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워졌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결국에 아담스 선교사에 의해서 문화가 발전되면서 좀 더 쉽게 왜냐면 대구 제일교회 금방이 또 세워집니다. 그렇지. 네, 어쩌면 더 영향을 빨리 받지 않았나 맞아요.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영향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 조선의 청년들이 깨어지고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 대구에서는 3월 8일 네. 3.8 운동으로 네네네.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작은 도시로 이어져서 한 달이나 더 넘게 해서 정말 많은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주역이 됐던 사람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찬 젊은이들이었다는
여기가 지금 벽화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대구의 독립운동, 대구의 3.1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대부분 다 젊은 친구들이네요. 젊은 친구들이고 대부분 개성학교 학생과 신명학교 학생들이요. 이 대구의 3.1운동은 3월 8일 날 일어나요. 일주일 뒤에 일어나게 되죠. 서문시장의 장날이었어요. 그래서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장에 가는 사람처럼 변장을 했어요. 남자들은 전부 치개를 지고 왔어요. 여자들은 강가에 빨래하러 가는 사람처럼 광주리에 빨래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였어요. 그 8일이. 근데 이제 일본 순사들이 쟤들이 뭐 장에 간 줄 알았더니 갑자기 모이드니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잖아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니까 얘들이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도망가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빨간 페인트를 가지고 와서 모인 사람들한테 싹 뿌려버려요. 잡으려고.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다 빨간 페인트만 묻었으면 다 붙들어 갔어요. 특히 또 겁이 나서 장롱 속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장롱까지 뒤집어서 빨간 페인트가 묻었다 하면 다 붙들어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때 독립운동가들, 투옥대 있고 순국대였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그때 이곳에서 이갑성이라는 사람이 대구 개성학교 출신이었고요. 그 당시에 세브란스 의대를 다녔습니다. 세브란스 의대를 다니는데 이갑성 이 사람은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사람인데 막내거든요. 그분이 이제 대구 연락책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많이 주도하게 되고요. 주도했던 이만진 목사님이 그때 제1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고 독립운동의 주동자였죠. 그리고 그때 독립운동 김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분이 바로 김태련 전도사님이셨어요. 제1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김태련 전도사님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김태련을 끌어내려서 말과 발북으로 막 밟게 합니다. 그래서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그걸 보고 뒤이어 김용애라는 사람이 김태련 전도사님의 아들이에요. 일타가 결국은 붙들려서 나중에 순국하게 되죠. 만세운동길을 지나서 여기에 이제 90계단길을 내려가게 되죠. 이 90계단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계단, 사신이 가장 예쁜 계단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요게 사실은 수레길이에요. 요게 수레.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 하니까 돌이나 나무나 목재나 모래를 운반해야 되잖아요. 수레길입니다. 그리고 딱 90계단이 됐기 때문에 90계단길이라고 하고요.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대구 사람들이 이 계단을 천국으로 오르는 계단이다,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렇죠, 천국으로 오르는 계단이고요. 특히 우리 현대 단편 문학의 시조였던 현진건 선생이 있어요. 비상가 러브레터, 운수 좋은 날, 뭐 빙처, 뭐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분이 이곳에서 그 모든 단편들의 주옥 같은 단편들을 다 구상했다고 해서 이 길을 현진건 길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루는 현진건 선생님이 이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힘들게 수레를 끌고 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거기에서 운수 좋은 날이 태어나게 됩니다. 운수 좋은 날에 직업이 주인공 직업이 인력거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태어나요. 여기 태극기가 많이 있잖아요. 참 이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때 이 태극기를 3.1운동 만세운동을 불러야 되는데 이 태극기를 하려고 하니까 종이나 천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일장기는 수두룩 뻑뻑해요. 그죠? 그래서 일장기를 재활용했습니다. 재활용이라기보다는 일장기에 덧입혔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래서 예. 일장기 이렇게 요 밑에 그리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4개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덮었네, 일본을 덮었네요. 한국. 그렇죠. 일본이 한국이 일본을 덮은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때 3.1운동 당시에 사용했던 태극기 보면은 이제 빨간 부분에는 매끈한데 요 밑에 청색 부분에는 좀 두들두들해요. 덧입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목사님의 선배들한테 혹시 이렇게 영향을 받으신 게 있으신지.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멘토로 여기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 게 이제 신인 때 노문환 목사님이신데요. 본인이 사역하면서 네. 어른이신데도 불구하고 신인 사역자들, 젊은 사역자 직접 연락하셔서 같이 공동체 형성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같이 장을 열어주고. 장도 열어주시고 아. 그리고 본인이 사역하실 때 이렇게 그렇게 정말 까마득한 신인들 후배들을 데리고 가셔서 같이 사역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고 그러면서 좀 많이 보고 배웠죠. 네. 이만진 목사님을 어떤- 들었던 네네. 게 바로 그 영향을 그대로 이렇게 흘려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강찬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영향을 되게 은혜롭게 흘려주시길래 영향을 받으신 분이 누구실까 해서 좀 여쭤봤던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돼야지 나도 계속해서 결국- 길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배우지 않나 싶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사님께도 좀더 좀 이렇게 그쵸. 아마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씨앗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이 이만진 목사님은 어떻게 또 보이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물론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뿌리지만 네. 사실은 나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뿌리는 것보다는 뿌리는 건 사실 희박하거든요, 사실. 그쵸, 예, 네. 이게 그쵸, 그쵸. 복음이 심어져서 이게 나무로 자라나고 생명을 다시 하고 음. 누군가에 생명을 줄 때는 많은 시간과 또 선교사의 피가 필요한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봐왔던 선교사의 그 사역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웠잖아요. 아, 이것들을 내가 그 땅에서 내 때는 보지 못하지만 충성되게 그 일을 한다면 네. 예, 이만지 목사님처럼 말레이시아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제2의 목사님 그쵸. 이렇게 나오면 음. 천국에서 얼마나 기쁠까요? 아, 이런 마음으로 그럼요. 예, 지금 이미 하고 충분히 있습니다. 또 우리 사병관 선교사님이 원주민들 직접 복음이 안 들어가는 동네에 찾아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끄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게 또 오늘 함께 보면서. 네. 네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참 이렇게 선교사님의 눈으로 한번 더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받은 내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여기 대구편에 오면서 제가 좀 뜻깊게 느낀 게 뭐냐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라는 좀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예 대구편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오늘 해올리 캠핑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미리 해보자면은 저는 뭐 제임스 아담스가 했던 독립적인 일 바로 대구 선교지회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이만진 목사님의 그 이야기들을 그 독립운동에서 시키고 독립지회가 생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의료, 교육, 그 다음에 선교.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새 선교사를 다 파송되었고 이 안에 들어왔다는 그 부분에서 전 독립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독립이면 대구편이다. 독립의 의미로서도 되게 중요한 의미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